안녕하십니까. 유당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83페이지 팽창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창 밸브 그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팽창 밸브의 개요해가지고 나오죠. 팽창 밸브는 응축기와 수액기를 통과한 그 뒤에부터 줄을 좀 꺼주세요.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를 교축작용에 의해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켜 증발기로 유입시키고 동시에 증발기의 부하에 따른 유량 조절을 해주는 장치이다 까지 줄을 좀 쭉 그어주세요. 결론은 팽창 밸브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줄을 껐는데 무슨 말입니까 쌤? 자 보세요. 우선 냉동기의 구성장치를 본다면 압축기, 그 다음에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될 거고, 명칭을 보시면 압축기, 응축기, 요 상단에 있는 게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라고 했을 때, 자, 줄 끈 거 보시면은 요 녀석은 팽창 밸브는 응축기와 수액기를 통과한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를 교축한대요. 즉 응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구성도는 4대 구성 요소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수액기는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즉 응축기에서 나오는 응축된 액체 냉매죠.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를 팽창 밸브에서 교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팽창 밸브가 하는 일이 뭐다? 교축작용이다. 그죠? 당연히 교축작용이 된다. 그럼 이 교축작용이라는 게 뭐냐? 요런 겁니다. 배관이 요렇게 온다면 배관의 끝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좁게 만들어 버리죠. 좁게. 그러면 액체 냉매가 이쪽으로 오다가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교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축작용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분무기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무기 우리가 풀어서 쏘면 어떻게 돼요? 분무기에서 쫙 눌렀을 때 쭉 나간단 말이에요. 물이 직선으로 쭉 나가요. 풀었을 때는. 즉 구멍이 넓을 때, 그리고 분무기를 반대로 조였을 때 구멍을 좁혀주면 어떻게 됩니까? 쫙 퍼져요. 분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현상은 뭐라 한다? 무화라 하죠. 무화. 액체가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무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즉 안개처럼 변하는 거예요. 액체랑 기체 알갱이 입자가 가늘어진단 말이에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무화예요. 무화. 그리고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한다? 교축작용이라 한다. 그럼 교축작용이 일어나면서 수반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온도와 압력은 떨어져요. 앞전 시간에 쓸 때 PT라고 적었죠, 제가. PT가 감소합니다. 압력과 온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일정하다? H는 일정하다. H가 뭐였어요? 엔탈피. 엔탈피는 일정한 상태. 요게 뭡니까? 교축작용이었어요. 이 교축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 팽창 밸브에서 일어난다. 즉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를 좀 더 쉽게 증발시킬 수 있게 하려고 설치를 해주는 게 뭡니까? 팽창 밸브예요. 그래서 입자가 가늘어진 이 액체가 온도도 떨어졌죠. 온도 압력이 떨어진 이 액체 냉매가 증발기로 들어가서, 증발기는 어디 실내의 뜨거운 공기랑 열교환하죠. 그러면은 요 가늘어진 액체 입자들이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물일 때보다 당연히 100% 액체일 때보다 물이 아니고 냉매랑 제가 구분 짓기 위해서 물이란 단어 안 쓰겠습니다. 액체 냉매가 액으로 지나갈 때보다 이렇게 무화시켜서 지나갈 때 당연히 증발을 쉽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팽창 밸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즉 뭐를 하기 위해? 교축을 하기 위해서. 교축을 하게 되면 온도 압력이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작용을 뭐라 한다? 무화작용이라 하는구나. 그죠? 뿜어져 나왔을 때 이 상태를 무화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팽창하면은 무조건 팽창 밸브는 교축작용을 하게 되고, 이거를 또 무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축작용을 하게 되면 온도 압력 떨어진다. 압력과 온도 떨어진다. 그리고 엔탈피는 일정한 상태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줄근 부분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를 교축작용에 의해 저온저압의 상태로, 자 저온저압
그죠? 온도 떨어지고 압력 떨어지니까. 그럼 단열 팽창시켜 증발기로 유입시키고 그 뒤에 잘 읽어보세요. 동시에 증발기의 부하에 따른 유량 조절을 해주는 장치이다. 자, 유량 조절이라는 건 뭘까요? 냉매량을 조절해준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실내 부하가 크다라는 거는 실내 온도가 높다. 32도까지 확 올라갔다. 그러면 냉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증발시킬 수 있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부하가 감소했다. 뭐 한 22도씨밖에 안 된다, 실내가. 그러면 기존에 32도에서 증발하던 냉매가 온도가 낮아버리니까 그만큼 공급하면 어떡해? 다 증발하지 못하고 액체 상태로 압축기로 넘어가죠. 액체 상태로 압축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압축기는 액체를 압축하지 못하니까 잘못하면은 액압축에 의해서, 액해머링에 의해서 장치가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하에 따른 어떻게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팽창 밸브에서는. 왜? 팽창 밸브잖아요. 밸브잖아요. 밸브. 열고 닫을 수 있다고. 그래서 유량을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작게 공급할 수도 있다. 이게 팽창 밸브입니다. 그럼 팽창 밸브의 주요 역할은 두 가지죠. 우선 가장 큰 거 교축작용. 요거 온도 압력 떨어뜨리고 엔탈피 일정한 그 과정. 그래야 증발기가 증발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냉매 공급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왜? 부하에 따라서. 부하가 변하면은 부하가 변한 만큼 냉매량도 늘거나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량 조절도 가능하다. 크게 두 가지예요. 교축작용, 유량 조절. 고로 팽창기가 아니고 팽창 밸브다. 이제 이해 가시죠? 왜 팽창 밸브냐? 유량 조절 가능하니까 밸브예요. 밸브. 유량 조절 없으면 그냥 팽창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팽창기라는 건 없고 사실상 팽창 밸브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합니다. 자, 이게 팽창 밸브의 개요였어요. 그럼 이제 밑에 쭉쭉쭉 읽으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갈로 1번에 팽창 밸브의 교축작용 보겠습니다. 교축작용이란 냉매액이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서 마찰 저항 및 흐름의 변형으로 온도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자, 그 뒤에 줄 좀 꺼주세요. 좁혀진 부분에서의 압력 강화를 교축작용이라고 한다. 요거 좁혀진 부분. 그리고 팽창 밸브의 교축작용은 단열 팽창 과정이며 엔탈피는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 까지 줄을 좀 꺼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교축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리고 팽창 밸브는 엔탈피의 그 단열 팽창 과정이며 엔탈피가 일정한 과정을 보인다. 요런 거는 몰레르 선도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pH 선도잖아요. pH 선도에서 몰레르 선도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잖아요. 그리고 흐름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돌아가죠. 요렇게 돌아가는데 자, 요 팽창 구간 한번 보세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그러면은 뭐가 일정해요? 요 H. H가 일정한 과정이구나.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선이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떨어지면서 첫 번째 압력이 두 번째 압력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압력이 감소했다. 그죠? 그 다음에 등온선도 어떻게 지나갑니까? 요런 식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 밑에 예를 들어 요 등온선이랑 마주치겠죠. 즉 온도도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감소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단열 팽창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엔탈피는 일정한 거구나. 몰레르 선도 그려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고로 방금 줄 건 부분 좁혀진 부분의 압력 강화를 교축작용을 한다. 팽창 밸브의 교축작용은 단열 팽창 과정이며 엔탈피가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 까지 이제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어찌 보면 제가 처음부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숙달시키고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팽창 밸브의 궤도에 의한 변화 이제 봅니다. 자, 우선은 팽창 밸브의 궤도가 적합한 경우, 자, 팽창 밸브의 두 번째 역할이 뭐라 했다?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부하에 알맞게 팽창 밸브의 궤도가 잘 조절돼 있다. 즉 유량이 알맞게 공급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유량이 알맞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자, 우선은 팽창 밸브 궤도가 적당할 때, 자, 요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뭐였어요? 유량이 알맞다. 즉 냉매량이 부하에 알맞게 공급이 된다. 요런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 그래요. 이상적 상태. 이상적 상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예요? 효율이 100%인 상태. 그럼 냉동기에서 효율이 100%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H 선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몰래를 선도 그린다 하면은 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이상적 상태. 즉 뭐다? 건포화 증기선을 만난 요 상태, 건포화 압축 상태를 우리가 이상적 사이클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팽창 밸브 궤도가 적당할 때는 냉매가 건포화 증기 상태로 압축기에 흡입이 됩니다. 즉 이상적인 상태로 압축기에 흡입이 된다 라는 거예요. 부하에 알맞게 내가 정확하게 유량을 조절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상적 상태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외기온도 실내온도는 수십 번 수백 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유량이 공급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팽창 밸브가 적당할 때, 팽창 밸브의 궤도가 적당할 때는 그냥 이상적 상태구나, 이상적 상태니까 유량이 가장 알맞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고 건포화 압축 상태구나,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줄만 끊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 팽창 밸브의 궤도가 적합한 경우, 거기 첫 번째 줄, 팽창 밸브의 궤도가 적합하다는 말은 이상적 사이클을 말한다. 요것만 줄 꺼주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적당할 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느냐, 요거는 비교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도, 즉 구멍이 크다, 많이 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팽창 밸브 궤도가 과소, 요건 뭐예요? 작게 열렸다, 조금 열렸다. 그러면 봅시다.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도하다라는 거는 많이 열렸다는 거죠. 많이 열렸다라는 말은 냉매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 즉 부하에 비해서 냉매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 자, 냉매량 과도, 그죠? 냉매가 많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 이건 반대겠죠. 팽창 밸브 궤도가 과소, 조금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유량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부하에 비해 냉매량 과소, 즉 부족하단 말이에요. 냉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팽창 밸브 궤도 과도, 팽창 밸브 궤도 과소,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 우선 그 과도한 상태 한번 읽어봅시다. 18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자, 첫 번째 줄을 좀 꺼주세요.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도하거나 증발기의 냉각 부하가 감소되면, 그죠? 요거 궤도가 크거나 아니면 부하가 작다. 보세요. 부하에 비해 냉매량이 과도니까 부하는 작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보면, 자, 감소되면
냉매가 증발기에서 완전 증발하지 못하고 고디의 줄을 좀 꺼주세요. 냉매가 액 상태로 압축기에 흡입되는데 액은 비압축성 육체이므로 리퀴드백 및 액 해머링을 일으켜 흡입 배란과 실린더의 적상의 원인이 되고 압축기 밸브의 손상 및 압축기 파손의 우려가 있다. 줄을 좀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팽창 밸브 궤도가 과도하다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증발기 안에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냉매량이 너무 많다. 냉매량이 과도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부하는, 실내 부하는 일정한데 냉매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는 뭡니까? 전열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 표면이라고 했어요. 표면. 배관의 표면이라고 했는데 냉매량이 많다 보니까 요 표면에 있는 냉매는 다 증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 안쪽에 가운데 있는 이 냉매는 증발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얘는 액체 냉매잖아요. 이 액냉매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압축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압축기에 넘어간 액에 의해서 액해머링이 일어나면은 압축기가 파손되고, 그리고 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린더에 적상이 낍니다. 얼음이 낀단 말이에요. 실린더 외부에. 그래서 운전 중에 한참 운전을 하다 보면 실린더에 적상이 너무 많이 낀다. 그러면 액백에 리퀴드백, 뭐 액백이라고도 하는데 리퀴드백에 우려가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도하구나. 그럼 팽창 밸브를 살짝 잠궈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시스템을 운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즉 부하가 변하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팽창 밸브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게끔 설치가 되게 돼 있어요. 뭐 소형 냉동기가 아닌 이상. 자, 이게 어떨 때입니까? 냉매가 과도할 때, 냉매가 많을 때. 그러면 반대로 보자고요.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소한 경우, 자, 똑같이 배관이 있다라고 쳤을 때 똑같이 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냉매량이 실제보다 앞에 요 과도할 때보다 작아요. 반틈밖에 없어. 냉매량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면 실외의 부하가 닿았을 때, 요놈 부하랑 같다라고 쳤을 때요, 이때는 냉매를 다 증발시키지 못했는데 이때는 냉매량이 작으니까 이거 다 증발시켰어요. 근데도 계속 뜨거운 열기가 배관에 이미 다 증발했는데 실제적으로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뺐잖아요. 근데 다 증발하고 더 이상 증발할 게 없으니까 실내에 뜨거운 32도씨짜리 공기가 와서 계속 전열 교환하니까 배관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죠. 배관이 뜨거워진단 말은 여기 안에 있는 냉매도 과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과열된 냉매가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압축기는 어떻게 돼요? 열을 받겠죠. 열을 받으면 오일이 타고 오일 탄화 열화돼서 그 찌끄러기들에 의해서 압축기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악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봅시다. 과도했을 때는 액냉매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냉동 선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몰레르 선도로 그려보면, 자, pH 선도로 그렸을 때 얘는 액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액이 넘어가는 압축 상태 언제입니까? 습압축이죠. 습압축. 그럼 요점이겠네. 습압축 됐구나. 습압축 됐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습압축 상태. 고로 냉매량이 많으면은 습압축이 일어나고 습압축에 의한 악영향이 발생하겠구나. 팽창 밸브 많이 열려 있을 때. 그럼 반대로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소할 때, 요때는 몰레르 선도 어떻게 되느냐? pH 선도로 그렸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는 냉매량이 적기 때문에 냉매량에 비해 부하가 크단 말이에요. 부하가 크다라는 거는 그 부하의 열기가 배관 안에 있는 냉매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냉매가 열받아서 압축기로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과열압축. 과열압축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열압축. 과열압축 구간에서 압축이 되고 얘는 습압축 구간에서 압축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습압축, 즉 액체가 실린더로 넘어가기 때문에 액백의 우려가 있고 액백
그리고 액해머링에 의해서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다. 또는 뭐 장치가 고장날 수 있다. 적상이 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과소할 경우에는 과열 압축되기 때문에 피스톤 안에 있는 오일이 열화 탄화돼서 그 탄화 찌끄러기들이 어디 실린더 상부에 붙거나 해가지고 실린더를 고장낼 수 있다. 압축기를 고장낼 수 있다. 장치를 고장낼 수 있다. 뭐 요런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184페이지 돌아가서 동그라미 3번에 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에 2번은 줄을 끄었죠. 자, 동그라미 3번.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소한 경우 첫 번째 줄에 좀 줄 꺼주세요.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소하거나 증발기의 냉각 부하가 너무 증가까지. 팽창 밸브가 너무 작게 열렸거나 그리고 부하가 어떻게 부하가 크다. 증발 냉매량에 비해서 부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우측에 과열 증기가 된다 줄 꺼주시고 압축기 흡입 상태는 과열 증기가 된다 줄 꺼주시고 그 뒤에 이어서 줄 마저 꺼주세요. 이때 과열도가 너무 커지면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 상승, 실린더의 과열 및 윤활유의 열화 탄화, 소요 동력 증대, 냉동 능력 감소 등의 악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즉 압축기가 열받았을 때 나타나는 악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185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팽창 밸브를 과도하게 잠글 때 나타나는 현상 뭐예요? 팽창 밸브 과소니까 압축기가 열을 받은 상태죠. 뜨거운 냉매가 넘어오잖아요. 그럼 밑에 쭉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압 압력이 저하한다. 그 다음 흡입 압력이 흡입가스의 과열로 압축기가 과열된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오일의 탄화 및 열화로 윤활유 분량이 초래된다. 열을 받았으니까 압축기가. 그 다음 토출가스가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 압축기 열 받았잖아요. 그 다음 냉동 능력당 소요 동력의 증대. 효율 떨어졌으니까 냉동효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전기세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 충마력 감소, 냉동효율 감소해서 모든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업 같은 경우 다시 보면 저압 압력이 저하한다. 요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팽창 밸브 궤도가 과소했단 말이에요. 팽창 밸브 궤도가 과소했다라는 거는 냉매 유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잠궜으니까 공급되는 유량이 줄잖아요. 유량이 줄었기 때문에 저압 압력은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유량이 줄었기 때문에 압력은 당연히 그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공급되는 양이 줄어버렸으니까.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압 압력이 저한다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악영향들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냉동기에서 그 공조냉동에서 나오는 악영향은 거의 하나같이 요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팽창 밸브의 종류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갈로 1번에 수동 팽창 밸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진짜 수동 밸브예요. 수동 밸브. 근데 보세요. 부하가 계속 바뀌잖아요. 부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라고 했어요. 1, 2도 차이는 계속 난단 말이에요. 1, 2도 차이는 좋다 무시할 수 있다 쳐도 뭐 한 3, 4도 나버리면은 냉매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동 밸브는 사용할 일이 많이 없어요. 단 수동 밸브 어디 쓰냐? 실제로 온도 조절용 뭐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 정압 밸브라든가 온도 자동 팽창 밸브 해서 다 나옵니다. 정압 밸브는 압력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고 온도 자동 팽창 밸브는 당연히 온도에 의해서 팽창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겠죠. 그러므로 요 수동 밸브는 바이패스 밸브로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팽창 밸브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증발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증발기가 있으면 자, 팬이 달려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를 TEV라고 가정을 할게요. TEV에서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고 해가지고 가문통이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뒤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 온도를 측정해서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요놈 하나면은
부하가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이쪽의 온도를 측정해서 얘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유량을 조절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 밸브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번 조절해 놓으면 유량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그럼 부하가 크거나 작으면은 당연히 아까 나왔던 장치에 악영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뭐 그 궤도가 작으면은 액베이 아니 궤도가 크면은 액베이의 우려가 있고 궤도가 작으면은 과열 압축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요 자동 밸브가 자동 팽창 밸브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다른 밸브를 쓰면서 얘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뭐를 설치한다? 수동 팽창 밸브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요쪽 밸브를 요쪽에 요거를 빼내고 요걸 빼낸 동안에는 잠시 동안 수동 밸브를 써주는 거예요. 수동 밸브를 수리하는 동안은. 그래서 요 수동 밸브는 주로 바이패스 밸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밸브의 보조 형태로 한번 조절해 놓으면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 부하 변동이 큰 줄 꺼주세요. 암모니아 냉동기의 바이패스용 보조 밸브 등 고장에 대비한 예비용으로 자동 팽창 밸브와 병용되어 많이 사용된다. 정리 딱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팽창 밸브. 나머지 읽어보면 뭐 수동으로 밸브를 조절하므로 유량 조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만 손을 대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6페이지에 모세관 나옵니다. 모세관. 뭐 모세관식 팽창 밸브 요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모세관 뭐냐? 자, 요게 모세관입니다. 모세관. 요 구멍 크기 혹시 보이세요? 그냥 언뜻 보면 용접봉 같기도 하고요. 언뜻 보면 그냥 막대 같기도 한데 요게 배관이에요. 배관.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쪽으로 유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 배관이에요. 이렇게 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실기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들 보셨을 거예요. 요 녀석이 모세관입니다. 즉 뭐예요? 직경이 아주 가는 관, 구멍이 아주 작은 관을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세관은 어떻게 설치하느냐? 뭐 예를 들어 일반 그냥 배관이 있다라고 칩시다. 배관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가느다란 모세관, 제가 빨간 걸로 그릴게요. 요 가느다란 모세관을 요렇게 탁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콕 집어가지고 용접을 하겠죠. 용접을.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앵냉매가 오다가 요 좁은 구멍으로 쫙 통과를 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서 교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축. 즉 이게 뭐예요? 팽창 밸브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이 뭐 한 번 더 그려드리자면 배관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실제로는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고요. 모세관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꼬아서 뭐 이쪽 반대편에 배관에 연결한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통과해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분사가 탁 되겠죠. 그리고 요 모세관의 길이에 따라서 모세관식 팽창 밸브의 용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녀석은 보세요. 어찌 보면 특성이 수동식 팽창 밸브랑 똑같죠. 왜? 한 번만 이거를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냉동기 유량에 맞게끔 조절해 놓으면은 부하 변동에 의해서 얘는 대응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일정한 유량만 공급이 된다고. 배관이잖아요. 배관이 뭐 길이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의 수동식 팽창 밸브랑 비슷해요. 비슷한 역할로 쓰이는데 근데 얘는 주팽창 밸브로 쓰입니다. 수동 팽창 밸브는 바이패스용 예비용으로 썼잖아요. 근데 얘는 주팽창 밸브로 쓰여요. 어디에? 소형 냉동기. 즉 부하 변동이 심하지 않은 곳, 부하 변동이 없는 것, 외부의 부하가 일정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얘는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형 냉동기 또는 부하가 일정한 곳에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단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말은 요 앵냉매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칵 막아버리겠죠.
그러므로 요 팽창 밸브 전단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줘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가지고 이물질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이너를 다른 말로는 여과기라고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6페이지에 모세관 나오죠. 첫 번째 줄 긋어주시고 고압과 저압의 압력차를 모세관에 의해 형성시키는 것. 모세관, 요 가는관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한다 해서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모세관 팽창 밸브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 가정용 전기냉장고, 소형 룸 에어컨 또는 쇼케이스 등 소형 밀폐용 냉장고에 냉장고와 같이, 자, 그 뒤에 줄 거주세요. 항상 일정량의 냉매가 통과하는 경우 사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형 냉동기, 즉 부하 변동이 없는 곳, 일정 유량만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사용이 된다. 소형에 사용이 된다. 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냉매를 교축시킨다. 그 뒤부터 줄 거주세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없으며 경부와 기동이 가능하나 이물질 또는 수분의 동결로 막힐 우려가 있다. 자, 여기 이물질 들어가면 막힌다고 했고, 예를 들어 냉매, 프레온 냉매에 액이 섞였다, 물이 섞였다, H2O 물이 섞이면은 물은 0도씨 이하에서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어버리는 거야. 교축되면 뭐가 떨어져요? 온도 압력 떨어지죠. 온도 압력 떨어지는데 이게 보통 마이너스 5도씨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이 얼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야. 동결 폐쇄 우려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모세관 특징 보시면은 기억에 줄 거 주세요. 냉동 부하와 증발 온도, 응축 온도가 일정한 경우 적합하다. 줄 거 주시고. 그 밑에 읽어볼게요. 수액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왜요? 냉매량이 작은 곳 또는 일정한 곳, 어디? 소형 냉동기니까 수액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줄 거 주시고, 모세관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의 혼입에 의한 폐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취급에 유의해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고, 리얼도 줄 거 주시고, 모세관 입구 측에 여가망 스트레이너를 부착한다. 이거 디귿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미음, 냉매 충진량은 될 수 있는 한 소량으로 한다. 소형 냉동기. 자, 그다음 비읍, 냉동효과 증대를 위하여 증발기의 출구 측, 자, 줄 거 주세요. 흡입관과 응축기 출구 측 배관을 열교환시킬 필요가 있다. 모세관은 열교환시킬 필요가 있다. 어디를 열교환시키느냐? 글로만 읽어서는 모르겠죠. 장치가 이렇게 있다면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해가지고 장치가 있다면은, 자, 보세요. 흡입관과 응축기 출구측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응축기 출구랑 압축기 흡입관, 요거를 열교환시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몰레르 선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기본 표준형 몰레르 선도 같으면 건포 압축돼서 요렇게 만나겠죠. 요렇게. 요게 이론적 사이클이었어요. 그럼 요게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면, 자, 요거 압축기 출구 측은 고온 고압의 액체잖아요. 그리고 요 압축기 응축기 출구 측, 그 다음 압축기 요 흡입 측은 뭐예요? 저온 저압의 기체란 말이에요. 그럼 요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열교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뜨거운 거는 조금 쉽겠죠. 어딥니까? 응축기의 출구잖아요. 응축기의 출구, 여기네, 여기가 관행각 되는 거예요. 요 차가운 기체랑 열교환해가지고. 그럼 관행각 요렇게 딱 되면은 요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냉동 효과가 증가했네? 이만큼 증가했네? 그리고 플래시가스는 줄어드는 거죠. 이게 관행각이고, 그 다음에 요 차가운 배관, 즉 압축기 흡입측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압축기 흡입측 여기잖아요. 여기 요 흡입측 배관은 뜨거운 거랑 열교환하기 때문에 살짝 과열돼요. 즉 살짝 과열 압축됩니다. 이렇게 흡입측이 이렇게 과열이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적 사이클 건포 압축이면 가장 좋지만 건포 압축은 실제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간의 과열 압축이 액압축보다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열견시키는 거예요. 그럼 관행각해서 냉동 효과 올라갔죠. 그 다음 과열돼서 애갑축을 방지할 수 있죠. 아주 좋은 형태죠. 이런 식으로 열견을 해준다. 좀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배관 두 개를 같이 싸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뭐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치읓에 보시면 모세관은 고저압이 압력차에 의해 유량이 변함으로 고 줄거줍니다. 냉동장치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냉동장치 용량에 맞는 모세관의 길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뭐 당연한 소리니까. 그 다음 187페이지 넘어가서 정압 팽창 밸브 봅니다. 정압 팽창 밸브. 그림은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별도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정압 팽창 밸브.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크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증발기가 이렇게 있죠. 그럼 팽창 밸브가 설치가 되고 배관이 지나갑니다.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럼 얘가 정압 팽창 밸브란 말이에요. 정압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정압. 압력이 일정하다. 정지돼 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요 증발기 안에 압력이 혹시나 내려갔다. 그러면 압력이 내려갔다라는 거는 유량이 감소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밸브가 살짝 열어져요. 밸브가 살짝 열려요. 그럼 유량이 많이 공급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그럼 유량이 많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 밸브가 살짝 또 잠궈줍니다. 이런 식으로 증발기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팽창 밸브가 뭐다? 정압 팽창 밸브다. 이게 다예요. 그 첫 번째 줄만 꺼주세요. 증발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팽창 밸브. 그게 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끝낼게요. 정압 팽창 밸브는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온도 자동 팽창 밸브인데 이 온도 자동 팽창 밸브는 문제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조금 심도 있게 봅시다. 온도 자동 팽창 밸브 라고 해서 요거를 TEV라고 해요. TEV. 그리고 팽창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증발기에 배관이 지나가고 자, 이렇게 증발기가 있겠죠. 팬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 팽창 밸브 위에 감원통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감원통이 어디에? 자, 여기가 증발기 입구겠죠. 입구.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그럼 여기가 뭐예요? 증발기의 출구가 됩니다. 출구. 그리고 요 감원통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온도 센서예요. 온도 센서. 즉, 요 출구 측의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녀석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본다면 요겁니다. 요거 뭐 요렇게 생겨가지고 자,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다이어프램이 연결되고 막이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냉매가 이렇게 공급됩니다. 응축기 측에서 응축 액화된 냉매액이 위로 이렇게 공급이 돼요. 위로 공급돼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즉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 나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요 밑에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감원통이 설치가 되죠. 그럼 감원통이 요거랑 요렇게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감원통이. 그럼 요 감원통이 여기 있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막같이 생긴 거 있죠. 막같이 생긴 거. 요게 뭐냐면은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이 뭐냐 하면은 열을 받으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요렇게 팽창돼요.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은 요렇게 수축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해요. 요게 다이어프램이에요. 그러면 얘는 온도 센서라 했잖아요. 얘가 감원통이고 감원통. 자, 요 감원통이
감온통이 요 출구 측에 설치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구 측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냉매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냉매가 부족하다. 앞에서 했습니다. 팽창 밸브 궤도의 과속. 그때는 출구 측 온도가 올라간다. 그 과열 증기가 흡입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 올라가면 이렇게 팽창한다라고 했어요. 팽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존에 여기 막아놨던 그 밸브 시트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열린단 말이에요. 열리면은 유량이 많이 공급되겠죠.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갔을 때 뭐예요?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냉매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증발시키니까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수축하죠. 수축하면서 어떻게? 요 밸브 시트를 위쪽으로 쭉 당겨버려요. 즉 이렇게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닫아버리면서 냉매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도에 의해서 요 팽창 밸브는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냉매 유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써요. 온도 자동 팽창 밸브 TV 해가지고 감온통 같이 달려있는 거. 물론 소형에는 정압식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요 TV 온도 자동 팽창 밸브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온도 자동 팽창 밸브 TEV에서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는 건식 증발기에 사용되며 줄 것입니다. 증발기 출구에 감온통을 부착. 여기 증발기 출구에. 그 다음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증발기에 부하 변동이 발생하면 줄 꺼주세요. 감온통의 부착 위치의 냉매 온도를 감지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밸브의 궤도를 열고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밸브의 궤도를 닫는 형식이다. 즉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냉매가 부족한 거고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냉매가 많기 때문에 많이 증발해서 낮아지는 거죠.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도 자동 팽창 밸브는 감온통을 설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그리고 감온통은 어디에 부착이 됩니까? 증발기의 출구 측에. 요거는 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왠지 그림하고 이게 그 칠판이 제가 넓으면은 큼직큼직하게 그리겠는데 좀 좁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요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는 감온통이 설치되고 이 감온통은 증발기 출구 측 온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감온통이라는 거는요, 증발기 출구 가장 가까운 데에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출구의 온도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게끔. 자, 그럼 187페이지 넘어가고 188페이지에도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림 있죠? 그림만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특징 보시면 특징에 디귿만 줄 거 주세요. 동그라미 디귿에 동그라미 1번 특징 동그라미 디귿 증발기 코일 내의 압력 강화가 0.14kg/제곱cm 이상일 때 외부 균합관을 채택한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증발기의 압력이 0.14kg/제곱cm 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발기를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증발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장치죠. 온도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압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증발기 내부가 엄청나게 저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발기 출구 측은 이거보다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겠죠. 왜? 이쪽은 좀 식어서 나오니까 증발이 벌써 돼버렸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 0.2kg/제곱cm다 라고 하면은 냉매는 어디로 흘러야 돼요? 이쪽으로 압축기 쪽으로 흘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즉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에 방해를 받잖아요. 저항이 생기는 거야. 압축기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줘야 되는데 이쪽에 압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로 못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균합관을 설치한다. 즉 여기서 배관을 딱 한 개 따가지고 이쪽에다 하나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압력이 팽창 밸브 이쪽으로 공급이 되면서 여기 안쪽 압력, 증발기 내부 압력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다? 균합관. 외부 균합관이라고 해서 노출된 균합관. 좀 얇은 거 아닙니다. 보통 뭐 한 4분의 1인치 정도 배관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균합관을 설치해준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흐름, 즉 순환을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압력 변동에 의한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 디귿만 줄을 끊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팽창 밸브 설치 시 유의사항 나옵니다. 요거 줄만 좀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한 증발기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자, 팽창 밸브는 최대한 증발기 가까이 설치한다.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팽창을 시켜버리면 무화가 되잖아요. 그 무화된 가는 입자들이 요 배관이 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배관이 길어버리면 증발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증발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외부의 열기에 의해서. 여름철 외부의 열기 뜨겁잖아요. 그러므로 요 배관은 최대한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즉 팽창 밸브를 최대한 증발기 입구 가까이 설치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팽창 밸브 직전에 여과기를 설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이건 뭐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줄을 좀 꺼주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외부 균합관 설치. 요거. 첫 번째 줄만 줄 꺼주세요. 관은 흡입관 상부에 연락한다. 즉, 요 배관을 표면만 그렸을 때 요렇게 있으면 외부 균합관은 요 위에 요렇게 구멍 뚫어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균합관. 외부 균합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190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증발기가 여러 대일 경우 분배기를 사용하는 그림인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분배기에서 그냥 특징만 볼게요. 직접 팽창 증발기에 사용한다. 그 다음 각 냉매관에 냉매를 균등하게 흐르도록 분배해준다. 두 개 이상일 때도 쓰고, 여기서 배관 한 개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분배해가지고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 이렇게 공급해주면은 조금 더 균등 분배가 가능하겠더라. 뭐 그래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종류에는 벤츄리형, 그 다음 압력 강화형, 원심형이 있다 해서 분배관 하면은 우리 실기시험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건 뭐예요? 하나로 들어와서 두 개로 나가는 2구 분배관이라고 하고요. 2구 분배관. 그럼 요거는 3구 분배관이죠. 요건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로 들어와서 3개로 나뉘어지는 거. 3구 분배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생긴 거. 유체의 흐름을 나누어주는 거. 요게 분배관이다. 자, 다음 191페이지에 감온통의 설치 봅니다. 요 기억에 줄 거 주세요. 증발기 출구의 흡입관의 수평 부분에 밀착시킨다. 요거 수평 부분에 밀착시킨다. 요철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왜? 요 면이 최대한 딱 닿아줘야지 온도 측정이 정확하니까. 그 다음 니은 감온통과 관의 접촉 부분을 잘 닦아내고 줄 거 주세요. 요철이 없는 위치에 밴드, 동대, 동선 등으로 확실하게 접촉시킨다. 즉 요렇게 해가지고 테이핑을 해줘야 되겠죠. 테이핑을 해줘야지 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온도 센서니까 당연히 딱 붙어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디귿. 흡입관의 지름이 8분의 7인치 이하인 경우 20mm죠. 20mm 이하인 경우에는 흡입관 상부에 부착시키고, 그리고 20mm 이상인 경우에는 수평관에 45도 아래 장착시킨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배관이 좀 가늘 경우, 배관이 가늘 경우에는 요 감온통을 상부에다가 부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너무 작으니까 설명이 힘들어서. 자, 가는 관이다 생각하세요. 그림만 크게 그리는 거. 요 상부에다가 감온통을 설치한다. 이유는 뭐냐면은 요 하단에는 액이 흘러갈 거고 요 상단에는 기체 냉매가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체의 온도를 측정해야 좀 더 정확한 유량 공급이 가능하겠죠. 증발량을 측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관이 더 큰 경우 20mm 이상인 경우에는 요 하단에다가 45도 밑에다가 감온통을 설치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액은 밑에 고일 건데 기체는 당연히 상단에 고이겠죠. 이 상단의 기체 냉매는 표면 외부 열에 의해서 이미 과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요 하단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감온통을 여기 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배관의 직경이 큰 경우 45도 밑에다가 설치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그림 잘 나와 있고요. 그 리얼 한번 보면 감온통 공기의 흐름이나 주위 온도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흡습성이 없는 줄 것입니다. 방열재로 보온해야 한다. 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보온을 해줘라 이 말이죠. 보온을 해줘라. 그 다음 미음에 줄 거 주시고 흡입관 내에 포킷을 만들어 감원통을 삽입하여 보다 정확한 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뭐 보온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포킷을 만들어서 이런 상자를 만들어서 딱 집어넣어주는 형태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비읍 어떤 경우라도 감원통을 부착한 흡입관 내에는 줄 것입니다. 트랩이 될 것 같은 곳에는 부적당하다. 트랩부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트랩부 뭡니까? 트랩부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어요.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U자로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가는 형태. 요게 트랩이었잖아요. 트랩을 설치해주는 이유는 뭐였다? 오일 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일이 여기 고여있다가 조금씩 넘어갈 수 있게끔 요 이유 때문에 트랩을 설치하고 이 트랩부에는 감원통을 설치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192페이지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지읒 있습니다. 줄 거 주세요. 각각의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를 사용한 2대 이상의 증발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증발기의 냉매 가스가 다른 증발기의 팽창 밸브의 감온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즉 증발기 간의 거리를 좀 둬야 되고 증발기가 마주보면 안 되겠죠. 마주보면 절대 안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서로 나오는 열기가 감온통에 닿지 않게끔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93페이지 치읍 보시면은 줄 거 주세요. 액이 고이기 쉬운 부분을 피하여 설치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의 온도를 재는 게 정확하다고. 그리고 뒤쪽에 이유 나옵니다. 액이 고이기 쉬운 곳에 감원통을 위치시키면 감원통 부근이 급냉되어 팽창 밸브의 동작이 불안정하게 되어 액백의 위험성이 있다.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온도 자동 팽창 밸브 TV까지 배워봤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파일럿식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본 동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